이제 은퇴 준비를 잘하기 위한 8가지 체크리스트예요. 쭉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준비가 되신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신 거는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빠진 거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은퇴할 거냐에 대한 것들 요즘에 이제 정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정년 퇴직이 곧 은퇴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맞춰지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한 70-80% 이상은 된 상태에서 은퇴를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건데 대부분 정년에 밀려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준비가 채 안 됐는데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은퇴할 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할 거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대도시에 살아야 돼요. 병원 가까운데.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섞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기를 받는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야 삶에 활력이 넘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갔더니 다 나보다 나이 먹고 막 허리 굽은 이런 사람들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갔더니 막 힙합 바지 입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술 먹고 객기 부리고 하는 친구들 막 돌아다니고 하면 애들 막 웃음소리 들리고 하면 나도 그 길을 받고 삶에 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연금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지역 도심에 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즘에 어떤 게 유행하냐면 도심에 있는 공동주택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관리인 하나 두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 있는 인프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가까운데 병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선택을 잘 하셨으니까. 자녀 지금 혹시 독립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년 남았으니까 이 친구들은 실은 부모님이 좀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저건 나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5남매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빚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집을 2채 갖고 있다거나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저거 나중에 나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3년 뒤에 독립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들 독립할 때 엄마 아빠가 이만큼만 해줄 거야. 나머지는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주지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수명도 굉장히 길어졌고 경제적인 여건들도 뭐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집을 사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74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엔 집을 사줄 수가 있었어요. 크게 부담 없이. 근데 지금은 전세금도 못 대주잖아요.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녀들은 이왕이면 많이 해주셨으면 뭐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것들 가이드를 좀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10년 뒤에 자식들한테 나 용돈 주고 생활비 좀 줘라고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내 앞가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는 챙겨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를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 독립시킬 거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은퇴하고 퇴직금 털어가지고 자영업 하신 분들 치킨집하고 프랜차이즈 하셨던 분들 문 닫기 바쁘단 말이에요. 일도 좀 해야겠고 생활비도 좀 벌 수 있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저임금 폭탄 맞았죠. 경기 지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렇게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킨집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치킨집하고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걔네들 배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계속 그런 걸 해서 말아먹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은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딱 나왔는데 내가 했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영업자 3년 내 폐업률이 좀 뭐 거의 50%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서류 처리만 했단 말이에요. 30년 넘게. 그런데 딱 퇴직하고 났더니 나는 해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영업을 해야 되고요. 장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뭐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병에 걸릴 확률
요즘에 요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건강관리들을 워낙 좀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요. 요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확률이 꽤 높아요. 35% 교통사고, 여기에 대한 대비들도 좀 필요하고요. 요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독립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은퇴했는데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막 10년 15년씩 같이 산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노후자금 부족한데 자식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이것도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금융사기 당할 확률 또는 이혼 당할 확률, 이런 것들이 좀 은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